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권통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아저씨입니다. 자, 어떻게 연휴 여러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야, 이번 연휴가 꽤 길었죠. 예. 근데 통아저씨는 약간 요번 연휴가 좀 불만이었던 게, 아니 5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그쵸? 제가 어제 그제 그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와, 그래갖고 저는 작년 5월을 생각하고서 반팔 입고서 밖에 나갔다가 추워가지고 시겁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예. 통아저씨는 뭐 나름대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5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날씨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예. 5월의 그런 싱그러운 느낌을 여러분들 가득 기운을 받고서 또 5월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도 여러분들 10문제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오늘 문제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희 증권통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은 또 잘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냥냥이님은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가면은 뭐 속초, 강릉 이런 데 가셨나? 주희방님도 갔다 오셨어요. 야, 강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엄청 많네. 예. 어디, 백촌 막국수는 어디예요? 예, 어디 있는 막국수집이에요? 예, 봄나물 심고 밀린 일 많이 했다, 왕언냐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봄맞이를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고성. 고성은 속초에서 위로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쵸? 그쪽에 제 기억으로는, 손두부집 이렇게 맛있는 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우리 제임스님은 강원도, 춘천도 강원도다. 맞아요. 춘천은 가까운 강원도죠. 강남권에서 뭐 춘천은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그 정도 거리니까, 예, 춘천도 또 여러분들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은 또 물회가 맛있어요. 포항 물회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가? 고성 물회는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네. 대기자 400팀씩 있어서 못 먹고 왔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많으셨네요. 통아저씨는 요거 힌트입니다. 힌트예요. 연휴에 그 시청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아시죠? 플라자 호텔. 예. 플라자 호텔을 갔다 왔어요. 예. 모처럼 만에 또 이제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좀 플렉스를 해보고자 호텔을 가서 이제 지하에 가서 뭘 먹을까? 거기 지하에 레스토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일단 스위스 레스토랑 그리고 파키스탄 레스토랑 이렇게 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안 먹어본 음식들이니까 호기심이 가죠. 예, 그래서 파키스탄 음식점을 먼저 딱 가봤더니 여기는요 셰프가 약간 그분 닮았어요. 그 바바저씨 아시죠? 예, 옛날에 도화지에다가 그림 쓱쓱쓱쓱 이렇게 그리면 참 그림 쉽죠. 이렇게 하시던 그 바바저씨. 예, 어쨌든 그 도화지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두부 요리를 잘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요리를 잘하는 것보다 두부를 한 2,000개쯤 이렇게 도화지에다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도화지에다가 두부를 잘 그릴 수 있는, 한 2,000개쯤 그릴 수 있는 그런 밥아저씨 닮은 셰프를 먼저 잠깐 봤고요. 그래서 또 궁금해요. 그래서 또 그 스위스 레스토랑도 한번 싹 기웃거려 봤어요.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스위스의 그 베른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베른. 예, 그 베른 지방에 하필이면 지역도 베른 지방인데 거기에서 또 돼지 지방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음식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거기도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베른 지방이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도 소개가 됐대요. 어디에서? 그랬더니 옛날에 혹시 여러분 그 옛날 드라마 아세요? 여명의 눈동자? 예.
최시라 씨하고 최재성 씨가 나왔던, 사까이로 나왔던 최재성 씨가, 그 여명의 눈동자의, 로케이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른 지방이 또 기억에 남았던, 그런 연휴였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휴는 각자 다 또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명의 눈동자 아니고 여명의 눈동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다 해드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힌트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SNS를 통해서 인별그램과 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힌트가 나갔습니다. 곰이 이렇게 기어가는 그 모습에 힌트가 나갔는데 그 밑에 텍스트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요번 주는 며칠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에 우리 또 추첨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뭘 추첨한다? 여러분들이 우승하면 싹 캡처해가지고 그거 SNS에다가 여러분들의 SNS에다 올리고 그 링크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증권통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3분 추첨해서 또 3만 원 상당의 TTR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통아저씨가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뭐가 힌트일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막 압축하고 계신데, 자,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제 얘기 한마디가 다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PD들이 밑에다 얘기하죠. 오늘은 국가 특집이다.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자, 핵 보유국으로 오늘 인도가 미사일 공격을 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네. 자, 요 아시아 쪽에서도 요즘 정세가 좀 불안해요. 그렇죠? 핵 보유국입니다, 이 나라가. 근데 인도가 이 나라에다 대고 미사일 공격을 오늘 했어요. 그 나라 어딘지 여러분들 맞추시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중에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쭉쭉쭉 누르고 계시는데, 러시아는 왜 눌렀을까요? 러시아는 인도하고 싸울 리가 없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자, 중국은 아무도 안 눌렀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왜 파키스탄 얘기를 했겠어요? 파키스탄. 그렇죠. 파키스탄 레스토랑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좋아요. 현재 생존자 180명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 요거군요. 아까 바바저씨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폭약 점화 시 불을 붙이는 선을 뭐라고 할까요? 열선, 경계선, 도화선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때 요게 어떤 불씨가 됐다 내지는 또 요런 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게 폭약 점화 시에 불을 붙이는 선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필자들은 다 알죠, 이 단어. 그쵸? 열선은 뭐예요? 열선은 내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엉따, 이게 우리가 열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선은 패스. 네. 경계선 쫙 거놓고 넘어오지 마, 선 넘어오지 마 하는 거, 요게 바로 경계선이죠. 그래요. 바바저씨가 도화지에다가 두부를 한 2,000개쯤 그린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도화선, 도화지. 요걸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바로 폭약점화 시에 불을 붙이는 선은 도화선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 도화선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그 소방관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옛날에 소방관 옆 경찰서, 경찰서 옆 소방관, 소방서, 어쨌든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어떤 불씨가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쵸? 그래요. 도화선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틀린 분들 있어요? 없네요.
있네요. 예, 한 명 있었구나. 열선 한 명 있었구나. 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통아저씨의 얘기를 이 음성을 소거하고서 그러고서 문제 푸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한 명 틀렸습니다만 그래도 187명 중에 현재 생존자는 186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가자고님 왜 이제 와슈? 아이고 뭐 하느라고 늦었슈? 좀 빨리빨리 좀 오지. 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은 문제 한번 쭉 그냥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고요. 내일 또 우승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한수원 분들 이렇게 저기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도장 찍으러 갔다가. 예, 그래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자,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건 곳은 어디일까요? 당국이다, 지방법원이다, 환경단체다. 네, 이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건 곳은 어디일까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지니우스님 아주 똑똑한 지니우스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천재 같은 저 추리력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래요. 한수원과 이 체코의 원전 계약에 있어서 최종 경쟁사가 바로 프랑스의 전력공사 EDF였죠. EDF가 이 최종 서명하는 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어디에다가 제가 왜 그렇죠 돼지지방 베른지방 이 얘기를 했겠어요. 체코 지방법원에다가 제도 요청을 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지방법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아하, 당국 41명, 환경단체 39명, 마음이 아파요. 네. 괜히 제가 이 지방을 두 번이나 얘기했겠어요. 베른 지방, 돼지 지방, 요런 얘기들을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래요. 빨리 부활을 빨리 누르시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살아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까지 그래도 생존자는 174명, 아주,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오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만 틀리면은 쫙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통아저씨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수는 몇 명일까요? 200명, 2000명, 2만 명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200명, 2000명, 2만 명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의대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네. 자, 그래요. 부활이 안 뜬다고요, 지금? 부활 안 뜨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활 안 뜨는 분. 우리 한량늑대님 말고 또 부활 안 뜨는 분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부활 통해서 지금 생존자가 174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부활이 뜨는 건데 우리 한량늑대님의 요게 휴대폰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그 앞에 먼저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수는 일단은 이전 수준과 증원 이전 수준으로 이번에 모집하겠다 이렇게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죠. 자, 하지만 그 전에 몇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몇 명이었냐 이겁니다. 자, 그래요. 2000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부 2000개를 그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00명. 괜히 2000개라고 얘기했어요. 100개를 얘기해도 되고 500개를 얘기해도 되고 그냥 두부를 많이 그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왜 2000개라고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위해서였어요. 바로 2000명입니다. 2000명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래도 오답자가 3분 정도 있었습니다. 자, 요 분들은 탈락? 자, 현재까지 173명 살아남아 있고요. 자, 현재까지 4문제를 풀었는데 요 정도면은 아주 준수합니다. 자, 5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자,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구해낸 아덴만 작전명은 무엇일까요? 인천 상륙작전, 여명작전, 한미연합작전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너무나 여러분들께 과거의 옛날 드라마 채시라 그리고 그분이 누구셨지? 최재성 씨. 예, 요거 괜히 얘기했겠어요? 예, 바로 요 문제를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단어가 그냥 딱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제목, 예, 딱 바로 그냥 여기서 바로 눈에 띄죠. 그쵸? 예, 여명의 눈동자. 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 사실 이 아덴만의 이 작전은요, 2011년 1월에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이 3호 해운 소속의 선박 주얼리호, 3호 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석혜균 선장이 총상을 입었었습니다만 이국종 교수가 구해냈죠. 그때 당시의 작전은 바로 여명작전이었습니다. 여명작전.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여기서 또 탈락자가 한미연합작전 2분 누르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 탈락. 현재 생존자는 168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불안불안하다. 언제 여러분들 훅훅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플라자 호텔의 레스토랑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국제정세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주시죠. 자, 이번 주 미중 관세 협상이 열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 숫자가 들어가서 헷갈리죠.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네, 세 나라가 모두 다 유럽 국가네요. 그리고 보니까. 네, 그래요. 통아저씨는 개인적으로 세 나라를 다 가보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스위스가 또 여기가 또 예, 알프스 산이 그렇게 예쁘다길래 또 스위스도 한번 가보기는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미중 관세 협상이 열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파키스탄 그리고 아까 한 나라를 또 말했죠. 레스토랑을 언급하면서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바로 스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스위스. 네. 자, 6번째 문제까지 현재 잘 풀고 있고요. 자, 현재 생존자는 164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 아하, 이거군요. 네, 스위스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더 나갑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헌법상 공식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스위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취리히, 제네바, 베른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취리히, 제네바, 베른. 스위스는요, 연방의 헌법상에 명문화된 수도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수도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한 주에 그 특권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수도를 정해놓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도시를 유일하게 연방 도시로 규정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사실상의 거기가 스위스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요,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베른입니다. 베른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와. 지니우스님 진짜 족집게네. 힌트 딱 내니까 예, 그냥 그 힌트에 어떤 건지 요번 문제에 어떤 힌트가 정답일지를 바로 그냥 쪽집게로 여러분들 그냥 쪽쪽쪽쪽 집어내고 계세요. 지니우스님 대박. 네. 취리로 배우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취리는 뭐 그렇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취리라는 도시가 있다는 건 들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베른 이렇게 풀어봤고요. 현재까지 생존자는 155명.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생존자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부활이 되는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거 부활은 이 문제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중하시고요. 문제 주시죠. 자, 넌센스입니다. 아빠 2명에 엄마 1명을 4글자로 하면은 뭘까요? 아빠 2명에 엄마 1명을 4글자로 말하면은, 네. 아빠, 엄마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부, 어머니, 모. 예,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아빠가 둘이에요.
두 아버지, 두 부, 예, 그리고 한 명의 엄마, 한 모, 예, 두부 한 모, 예, 그래서 제가 두부 요리를 얘기한 거죠. 맞아요, 지니우스님 똑똑해요. 네, 두부 한 모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까지 생존자는 155명 살아남아 있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부루마블이 잘못했대요. 토마토로 토토님, 맞아요. 우리 거기 보면은 맞아요. 취리 나오죠. 맞아요. 예, 토마토로 토토님 부루마블 열심히 했네요. 네, 자, 제네바는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국가였죠, 아까. 예,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부활 안 됩니다. 9번째 문제. 아, 이제 힌트 없다고요? 아니에요. 힌트 하나 있어요. 자, 9번째 문제 주시죠. 자, 1985년 미국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를 절상시킨 합의는 무엇일까요? 프리더 합의, 프라다 합의, 플라자 합의. 네. 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네. 1985년에 미국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를 절상시킨 합의죠. 예. 요게 이제 뉴욕에 있는 이 호텔에서 G5 경제 선진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장들이 모여서 환율에 관한 합의를 했던 바로 그 회의였습니다. 뭐였냐고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플라자 호텔이었어요. 플라자 호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청에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라자 호텔을 굳이 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가 정답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자, 9번째 문제. 요 문제는 그래도 140명이 맞춰주셨네요. 센스 있는 분들, 통아저씨의 힌트를 쪽쪽 잘 받아먹는 분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제 우승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우승하면 딱 뜨자마자 축하하면 뜹니다. 말도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그냥 말리네. 네. 축하합니다라는 화면이 뜨자마자 그걸 싹 캡처하세요.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SNS에다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복사해서 저희 증권통 유튜브에 게시물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일주일간 3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TTR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문제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인증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어디일까요? 북한, 인도, 프랑스 중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는 겁니다. 북한, 인도, 프랑스 중에. 이건 쉽죠? 이건 쉬워요. 예. 자, 후디님이 인도라고요? 아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한 건요. 파키스탄이 핵보유 국가예요. 예, 인도는 핵보유 국가가 아닙니다. 네, 핵은 가지고는 있는데 인정은 안 되고 있어요. 인정은 안 되고 있고요. 북한도 인정은 공식적으로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 그래서 정답은요. 이 문제에서 많이 또 절반가량이 훅 떨어졌네요. 예, 바로 정답은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네. 자, 이렇게 해서 68명이 오늘 여러분들 최종 우승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분들 바로 명단 공개합니다. 네. 자, 명단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게 핵무기 보유국은요, 5나라만 인정되고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예. 자, 이렇게 5나라입니다. 자, 우리 명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임스님, 국산검은콩님, 우야꽃님, 행복홈런님, 케이오스님, 쾌창한날님, 날마다 행복님, 코코님, 미미청님, 제임스님. 제임스님 우승하셨구나. 렛츠고님, 양양이님도 우승하셨고요. 네. 자, 우리 채팅창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자, 축하드리고요. 이분들 오늘 70명이 좀 안 되니까 4,000원이 조금 넘는 오늘 상금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통아저씨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쉬고서 오늘 일하기 힘들어도요. 우리 이겨내고 버텨냅시다. 자, 내일 봐요. 안녕.